네, 안녕하세요. 몽쌤입니다. 오늘은 수학 1에 있는 여러분들 그 상가함수 그래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자, 모든 그래프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표준형입니다. 표준형. 근데 표준형을 공부하기 위해서 먼저 선수를 쳐야 될 게, 기본형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한 거는 상가함수 사인 그래프의 표준형을 여러분들 썼는데, 이 표준형을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요. 기본형을 먼저 살짝 여러분들 맛을 보고 넘어가는 것을 선생님이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추천에 의해서 기본형을 같이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형은 y는 sin x라는 그래프예요. 그쵸? 여기서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자,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인 그래프는요. 물론 여러분들 그래프는 계속 쭉 가죠. 범위가 여러분들 주어지지 않는 이상 계속 갑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오늘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자, 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계속 가는데, 우리는 처음 시작한 부분에서 다시 시작하는 요 부분까지, 요 구간을 우리가 뭐라고 배웠습니까? 주기라고 배웠죠. 그쵸? 선생님 강의 중입니까? 자, 썰어서 미안. 자, 그래서 사인의 그래프는 얼마다? 우리 여기서 여러분들 0에서 얘가 2파이라고 여러분들 알고 있을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사인의 주기가 2파이다 라고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알아둬야 될 게, 사인의 최대값은 얼마라고 배웠어요? 1이었고요. 사인 90도가 1이라고 배웠잖아요. 그쵸? 그리고 사인의 최저값 얼마? 마이너스 1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사인의 값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여러분들 존재한다. 요게 바로 여러분들 기본형에서 배웠던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쵸? 자, 그럼 이 중요한 이 기본 포인트를 가지고 선생님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표준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선생님 어떻게 적었습니까? A, B, C, D라고 적었죠. 그쵸? 그럼 이 A, B, C, D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 선생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구독과 좋아요는 선생님에게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약속이에요. 자, 그러면 상가함수 사인 그래프의 표준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모든 그래프는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기본형부터 시작해요. 자, 상가함수의 즉 사인 그래프의 기본형은, 자,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sin x, 그렇죠? 그래서 어디요? 그래프는 0에서 어디까지? 360도까지 흐름을 가지다가 다시 360에서 똑같은 여러분들 형태를 갖는다. 그래서 우리가 0에서 360도까지를 뭐라고 했습니까? 주기라고 했고요. 그리고 최대는 얼마다? 1이고 최소는 마이너스 1의 범위에서 왔다 갔다 한다. 요게 여러분들 선생님이랑 아까 기본형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표준형은 여러분들 여기서 선생님이 약간의 조작을 할게요. 자, 근데 A, B, C, D를 한 번에 조작하면 여러분들 헷갈릴 수가 있어요. A부터 갑시다. A부터 우리 하나씩 밟아나가요. 그러면 A라는 것은 여러분들 사인 앞에 값이죠. 그쵸? 자, 기본형의 사인 그래프는 여러분들 A가 얼마예요? 0이에요? 안 써있다고? 1입니다. 여러분들 안 써있는 건 1이에요. 근데 얘를 우리가 2로 바꿔볼게요. 선생님 이렇게 2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인이 기본형의 그래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잖아요. 그러면 2를 여러분들 앞에 곱했다는 그 얘기는 뭡니까? 이 최고와 최저의 몇 배? 2배로 여러분들 그래프가 약간의 변동이 있다는 얘기겠죠. 즉 무슨 말이냐? 최대가 2고 최소가 마이너스 2가 되면요, 이 그래프가 이렇게 최고점을 여러분들 1에서 2로 여러분들 확장을 하고요, 최소도 마찬가지 어떻게 돼요? 확장하는 이런 그래프의 형태가 된다라고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A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위, 아래, 위, 아래. 옛날에 무슨 노래가 있었죠? 네. 자, 어쨌든 A가 의미하는 것은 여러분들 위와 아래를 나타내는, 이거를 과학적으로 여러분들 과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진폭이라고 여러분들 얘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자, 다시 얘기해요. A가 의미하는 건 뭐라고요? 최대값과 최소값을 결정짓는
바로 진폭이다라고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됩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우리 B가 뭔지 또 봐야겠죠? 자, 그럼 B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B는 여러분들 뭡니까? 자, B. 자, 일단 보고요. B는 사인과 X 사이에 있는 값이죠. 즉, 우리는 이제 이거를 뭐 선생님이 아까 A처럼 얘를 한번 2배로 바꿔볼까요? 이거 바꿔보겠게요. 자, 그러면 사인 그래프는 여러분들 X랑 항상 각도잖아요. 그쵸? 사인 90도가 얼마입니까? 1이죠. 사인 91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사인 180이 얼마입니까? 0이라고 배웠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사인 2x예요. 그러면 x가 45도일 때 45 곱하기 2는 얼마예요? 90이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90이 되면 아까 1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값은 결과적으로 x가 45도일 때 1이라는 값이 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x가 만약에 90도가 되면요. 90 곱하기 2는 180이죠. 180은 아까 0이라고 그랬죠. 아하. 기본형에서는 얘가 90도고요. 얘가 180도잖아요. 기본형에서는요. 하지만 요 x 사인 요 사이에 있는 요 값이 2배가 늘어나면요. 얘가 90도가 아니라 몇 도가 됩니까? 45도가 되고 얘는 몇 도가 돼요? 90도가 됩니다.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값이 반으로 줄었죠, 각도 값이. 아하. 360도가 아니라 몇 도가 된다고요? 180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형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그래프 형태가 다시 시작되는 요 지점을 우리가 뭐라고 배웠어요? 주기라고 배웠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주기가 상극함수의 기본형은 아까 몇 도요? 2파이 360도라고 했는데, 즉 요 B값이 증가를 하게 되면요 주기는 어떻게 돼요? 더 짧아진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최종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B가 나타내는 건 곧 뭡니까? 바로 주기예요. 주기를 결정짓는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학교에서 또 어떤 걸 배우냐면요. 주기를 직접 계산하는 하나의 약속을 하나 배웁니다. 자, 주기를 여러분들 배우는 건요. 보통 공식으로는요. B분의 2파이, 물론 B는 절대값 양수로 봅니다. 자, 그래서 B분의 2파이를 우리는 주기다라고 여러분들 얘기합니다. 즉, 얘가 얼마예요? B가 2죠. 2를 집어넣으면 2분의 2파이는 파이가 되죠. 즉 180이기 때문에 주기는 이렇게 180도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얘가 2가 아니라 2분의 1로 감소를 했다. 감소를 했다면 여러분들 여기다 2분의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런 식이 되면서 번분수의 개념에서 4파이, 즉 360도가 2배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얘가 180도가 아니라 몇 도가 된다고요? 4파이가 됩니다. 즉 4파이가 얼마예요? 720도인가요?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요 B값이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요거의 주기는 점점 짧아지고요. 숫자가 점점 작아지면 주기는 어떻게 돼요? 점점 길어진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겠죠.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B값은 여러분들 뭐다? 바로 주기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그 다음 우리 변수 뭐 배워야 돼요? C, D 이렇게 여러분들 넘어가겠습니다. 자, A와 B를 여러분들 완벽하게 이해하셨나요? 물론 한 번에 완벽하게 여러분들 이해한다는 건 정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의 강의를 계속 반복 또 반복하시면 충분하게 여러분들 걸로 그래프를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는요 C가 뭔지 한번 볼까요? 근데 여기서 좀 눈치 빠른 학생들은 좀 알 거예요. 여러분들 X 옆에 X가 우리 각도잖아요. 각도 옆에 여러분들 있으면 기억나는 학생들 있어야 되는데요. 예. 우리는 여러분들 요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먼저 결론만 먼저 얘기할게요. X축 이동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기본형이 sin X인데, 자, 여러분들 원래 기본형을 만약에 하게 되면요. 그냥 sin X 더하기 0 이렇게 표시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어쨌거나 0은 있으나 마나니까 요걸 우리가 바꿔보자는 얘기예요. sin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X 마이너스 뭐 30도 이렇게 해볼까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선생님은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돕고자 60분법이 아닌 호두법이 아닌 60분법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나 여러분들 학교에서 대부분 호두법으로 아마 수업을 나가실 거예요. 혼도하지 마시고요.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사인 0도가요 0이죠. 그쵸?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보시면 x만 30이네요. 그러면 x가 30일 때 x가 30이면 이 값은 얼마가 돼요? 사인 0이니까 0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즉 30도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30도일 때 이 값은 30도일 때 0이 된다는 얘기는 요 0이었던 값이 요로 이동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우리는 이 축을 무슨 축이라고 그래요? x축이라고 하죠. 맞아요? 그럼 여기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할게요. 이 그래프가 요렇게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30도만큼 이동을 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x축 이동이다 라고 했죠. 그쵸? 그럼 얘가 원래 360도였나요? 기본적으로 360도였잖아요. 근데 이동을 하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얘도 몇 도가 된다? 390도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C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마지막 눈치가 빠른 학생들 있겠네요. D는 뭘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자, D는 딱 보면 여러분들 아까 X축 이동이 C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뭐가 남았습니까? Y축 이동이에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야 되면요. 뭐 D 한번 해볼까요? sin X 더하기 1이라고 합시다. 자, 중요한 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이게 괄호가 아니에요. 괄호를 치는 것은 여러분들 X축 이동을 의미하는 거고요. 각도가 이동하는 거고요. 얘는 각도가 이동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sin X라는 기본형의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가 어디와 어디 사이였어요? Y값이? 그쵸? Y잖아요. 그쵸? Y값이 마이너스 1과 1 요 사이에 있었는데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 값을 1만큼 더 이동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Y값이 이동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원래 0이었던 값이 1로 간다는 얘기고요. 그쵸? 여기 1이었던 값이 어디로 갑니까? 하나 더 올라가서 2로 가겠죠? 그리고 0이었던 값은 어디로 가요? 1로 가나요? 1만큼 이동하니까요. 그러면 그래프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1이었던 값은 1만큼 올라가니까 0으로 가고요. 다시 0이었던 값은 1로 가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그래프가 위쪽으로 또는 나중에 여러분들 부호가 만약에 마이너스가 되면 아래쪽으로 즉 Y축에서 왔다 갔다 하는 여러분들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Y축 이동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최종적으로 선생님이 중요 포인트를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기본형에서요. 기본형에서 선생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sin x, y는 sin x의 기본형에서 선생님이 두 가지를 상당히 중요시 했는데 첫 번째가 주기였죠. 기본형의 주기는 뭐라고 했어요? 2파이, 360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표준형일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b분의 2파이, b는 물론 절대값을 씌우고요. 요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최대 최소 있었죠. 원래 최대 최소가 어떻게 했었어요? 마이너스 1과 1이었죠. 맞습니까? 원래 사인의 그래프는 마이너스 1과 1이었는데 위아래로 이동하는 거잖아요. 최대 최소는요. 그럼 아까 우리가 A에서 요걸 우리가 진폭이라고 했고요. 진폭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점점 올라가고 점점 내려가고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최대를 뭘로 봐요? 최대를 A라고 보고요. 최소를 뭘로 봐요? 마이너스 A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런데 우리가 위아래 이렇게 이동하는 것은 A만 있는 게 아니죠. 또 뭐도 있습니까? D도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들 최대값은 A 더하기 D라고 여러분들 얘기를 하는 거고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A 더하기 D다. 이렇게 여러분들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아마 교과서나 여러분들 웬만한 문제집에 다 이렇게 공식화 돼 있을 거예요. 근데 공식으로 외우지 마시고 선생님과 함께 공부했던 요 A, B, C, D에 대한 여러분들 이해를 하면 충분하게 여러분들 공식 외우지 않고 여러분들 걸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상가함수의 방정식과 그래프가 부등식이 있거든요. 이 방정식과 부등식도 그래프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문제 풀면 상당히 쉽게 풀립니다. 역시 마찬가지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강의를 준비할 테니까 꼭 복습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하나 여러분들한테 퀴즈를 내겠습니다. 그 퀴즈를 여러분들 이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요.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3분이요. 3분 동안 여러분들 푸신 다음에 선생님과 함께 답을 한번 맞춰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자, 풀어보셨나요? 요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한번 그려보라고 선생님 문제를 줬는데 쉽게 풀렸으면 여러분들 정말 대단한 실력들입니다. 정말 수학의 고수가 여러분들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선생님이 어떻게 그리는지 잘 보세요. 자, 일단은 모든 그래프는요, 자 다시 얘기해 여러분들, 모든 그래프는 뭐라고요? 항상 기본형부터 먼저 그리는 겁니다. 자, 기본형은 어떻게 돼요? 얘가 호도법으로 좀 표현할게요. 그러면요, 문제 속에서 호도법을 주어져 있으니까 2파이가 되고요, 얘가 1이고 얘가 마이너스 1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은 어떻게 그리냐? A, B, C, D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A가 얼마예요? 2죠. 2라는 것은 2배 올라가고 2배 내려갔다는 얘기잖아요. 바꾸면 됩니다. 이렇게 됐나요? 자, 그리고 선생님이 분명히 표준형에서 이 괄호 안에 있는 숫자였어요? 괄호 밖이었습니까? B가 나타내는 것은, 얘가 나타내는 것은 여러분들 이렇게 가로 밖으로 나가야 돼요. 중요한 건
그리고 얘가 어떻게 됩니까? 6분의 파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머릿속에 꼭 명심하셔야 돼요.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 나타내는 2가 나타내는 게 뭐였습니까? 주기였죠. 이면 여러분들, 즉 B값이 커지면 주기는 줄어든다고 그랬죠. 얼마만큼? 반만큼. 즉 얘가 2파이가 아니라 얼마가 된다고요? 파이가 됩니다. 주기가. 됐나요? 자, 그리고 얘가 의미하는 건 뭐였어요? X축의 이동이라고 했습니다. 즉 0이어서 파이까지 어떻게 해요? 30도, 6분의 파이만큼 여러분들이 이동했기 때문에 요거의 좌표는 어떻게 됩니까? 6분의 파이가 되고 얘는 6분의 파이를 더해주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 y값이 얼마예요? 1이죠. 1만큼 이동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 자체가 위로 하나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 요 값이 어떻게 돼요? 3이 되고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약간 허무하지 않아요? 선생님은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해석했고, 자, 그러면 주기는 어떻게 돼요? 주기는 파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최대값은 3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얘기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사인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얘기를 선생님과 조금 시간을 들여서 같이 공부해 봤는데 여러분들 좀 쉬웠는지 모르겠어요. 코사인의 그래프는요, 형태는 약간 다르지만, 그렇죠? 왜냐면 사인 그래프와 다르게 코사인은 0에서 감소 그래프로 시작을 하죠. 하지만 요령은 다 똑같습니다. 다만 탄젠트 그래프는 사인 코사인과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래프 형태를 새로 다시 배워야 돼요. 아시겠나요? 단 사인 그래프, 코사인 그래프는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 탄젠트 그래프 자체가 잘 나오진 않습니다. 왜냐? 탄젠트는 최대치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물론 주기에 관련된 걸 나올 수도 있고 절대값을 붙여가지고 여러분들 최대치수를 이렇게 약간 꺾는 형식의 문제가 나올 수는 있지만 보통 학교 시험에서는 사인, 코사인이 보통 많이 나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들 선생님이랑 같이 사인 그래프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추후에 계속해서 여러분들 수학 1에 대한 핀셋 강의를 선생님이 계속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하셨고요. 항상 열심히 공부하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되시길 바라면서 대한민국 수험생들, 고등학교 2학년들, 3학년들, 그리고 앞으로 고등학생 될 학생들 모두 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을 끝으로 선생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화이팅!